자, 김건희 여사가 어제 광주 비엔날레 현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광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런데 이 행보가 눈길을 끄는 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지냈던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죠. 강기정 광주시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코끼리라고 해서 위치가 코가 어떻게 여러 번 만져봤습니다. 민지수 기자, 영부인이 광주 비엔날레 찾은 거 뭐 처음은 아니라고 해요. 뭐 세 네. 번째라고 하는데, 그런데 개막식에는 참석을 못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 3월 순천에서 열린 국제 정원 박람회에서 강기정 시장 본인이 직접 이 김건희 여사에게 와주십사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난 4월 개막식에 끝내 참석하지 못한 건데요. 김 여사 초청권으로 강 시장 본인도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강기정도 빨간색인가 보다, 뭐 눈도장을 찍고 싶어서 그러냐, 아하. 또 하나의 수박이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해서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좀 분석을 해보고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강기정 시장 상당히 조금 친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강기정 시장이 이전에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언급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국민대에서 교육부가 감사를 해서 학력 허위 기재,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해서 정확히 맞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될 거예요. 김건희 씨 리스크는요, 김건희 씨가 국회 증인도 빼고 막 그랬던 발언, 또 언론 기자들 다 감옥 보내겠다는 것, 또 미투 사건, 이런 걸 김건희 씨의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설주환 부위원장, 뭐 네.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강기정 시장이 김건희 여사 초청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저렇게 비판을 했던 것은 본인이 광주시장, 지자체 장을 하기 전이고요. 네. 그냥 평론을 할 때였었고, 그냥 지금은 140만 인구를 책임지고 있는 광주 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장으로서 상당히 뭐 본인의 위치와 그다음에 지금 또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위치가 좀 다르다고 저는 보여요. 특히나 최근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에 예산을 참 따기가 어렵다. 특히나 정권은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광주시에서 유치를 해서 가져와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배정받지 못하거나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게 담은 뭐 강기정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예산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동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어찌 되었건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그 지자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으신 건 그렇죠. 아니시죠. 네. 아니시지만 정부 지금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그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인의 어찌 보면 해오던 업이기도 하고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부분에서 관계를 유하게 하고 어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강기정 시장이 이런 뭐 김 여사를 초청해서 문화행사에 초청해서 특히나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행사거든요. 저는 절대 잘못했다고 보지 않고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수박이네 마네 저는 이렇게 욕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자치단체장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거다. 장희찬 최고위원, 지금 설주환 부위원장 잠깐 얘기했지만, 일전에 이제 윤호중 의원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그때 일본 당원들이 막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강기정 시장도 뭐 강성 지지층에서 막 비판하고,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자나 당원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정치인이 때로는 당원과 지지자를 꾸짖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죠.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김건희 여사와 저렇게 웃으면서 대화 나눈 거, 이거 모험적인 모습이지 대체 뭐가 잘못이죠? 그리고 지역 자치단체장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에 영부인을 초대해서
그 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언론 보도도 당연히 더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도 이참에 광주 비엔날레 가봐야겠다 하는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박수 칠 일이지 이게 왜 민주당 진영 내에서 비판받고 욕먹을 일인지 당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비이성적인 일부 팬덤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이 때로는 꾸짖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진영주의 대결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내심 이걸 양념 정도로 여기면서 그래도 내 편 들어주는 팬덤이니까 놔둬야지. 그냥 적당히 아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말리는 척만 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한국 정치가 점점 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광주가 뭐 예산 따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보니까 김기현 대표 등 해서 이제 호남 지역 쭉 방문하던데 기사에 보니까 그 제목에 예산 폭탄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치가 돼서 여쭤보는데 예산이 좀 그거 때문에 내려가신 건가요? 오늘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로 취임하고 나서 예산 관련 협의는 이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뭐 당협위원장들, 정치인들,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예산 협의를 했다는 것. 그만큼 호남의 진심이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차별을 받거나 예산을 덜 가져가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네. 일어나지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지수 기자의 뉴스 플레이리스트 뉴플리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